균형의 해석입니다. 이제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이제 다른 개념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이제 균형에서 비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제가 아까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균형에서 노동 비용은 W 곱하기 L 스타였 W 죄송합니다. 균형에서 노동 비용은 W 스타 곱하기 L 스타였고요. L 스타는 결국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량인 L 바와 같아서 제가 이렇게 W 스타 L 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노동 비용이고 자바가 부담하는 노동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R 스타 K 스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경제 전체의 자본 공급량은 K 바와 같으니까 이렇게 R 스타와 K 바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 총 보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compensation to labor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빌려준 모든 사람들이 가져가는 총 보수와 같겠죠. 자, 이제 뭐 한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거시경제학 여러분들 뭐 시험 볼 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저한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경제학의 여러 가지 그런 컨셉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것이고 중간 시험과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강의 내용이 조금씩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 저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제 면담 시간이 수요일이긴 한데요. 제가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제가 줌이라든가 뭐 스카이프인가요? 뭐 줌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예, 제가 이렇게 줌을 오픈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혹시 공부하시면서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강의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제가 오픈해 놓고 저는 뭐 제 할 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오픈해 놓고 그냥 여러분 면담 오피스 아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제가 정해서 오피스 아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줌 링크를 드릴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 뭐 편하게 들어오셔서 뭐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저는 그냥 저는 오피스 아워니까 제 일을 하고 있을 거고 편하게 오셔서 질문하시고 뭐 여러분 뭐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시간을 앞으로 제 생각에 뭐 지금까지는 이제 강의 내용이 크게 여러분들께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그 대체적으로 평이하니까 아마도 지금 계획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그 추석이죠, 그렇죠? 다음 주가 추석이니까 뭐 다음 주 혹은 다음 주 수요일 아니면 이 영상을 여러분 언제 보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은 9월 22일 오후고요. 물론 이제 저는 하루 전에 동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월 22일이고 지금 제 계획은 다음 주 수요일 아마도 9월 30일이 추석이군요. 그러면 그 다음 주 10월 첫째 주 즈음 해서 제가 줌 링크와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이제 뭐 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뭐 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 여러분들 오피스 아워를 제가 오피스 아워를 가져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이 과목을 잘 이해하고 있고 따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 어떤 것들인지 또 제가 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 그 전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뭐 바빠서 혹은 뭐 질문이 없어서 뭐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관심이 있고 궁금한 점이 있고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는 또 제가 어베일러블 해야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 우리 이 클래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관련해서는 시험은 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지난 학기에 어, 많은 그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객관식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문제는 대체로 객관식이거나 단답형 문제예요.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 느끼시기에 굉장히 짧습니다. 1분에 한 문제 정도를 푸셔야 되고요. 혹은 2분, 3분 정도의 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계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과거 문제들을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인펄슨 여러분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기말 시험을 아, 지난 학기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 학기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중간 시험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제 학교에 와서 기말 시험을 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 학기 학교 방침이었었는데 저는 그 방침에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 어떤 이제 뭐 방법을 말씀드렸냐면 학교에 와서 기말 시험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기말 시험을 보는 것이고 만일 학교에 와서 기말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시험을 예, 보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대신 이제 과제로 대체를 했는데요. 이번 학기도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만일 기말 시험을 학교에 와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는 그 기말 시험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노티스가 비교적 일찍 와요. 한 우리가 12월 중순쯤 기말 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데 그 노티스가 대충 한 11월 초에는 학교에서 노티스를 줍니다. 기말 시험을 학교에 와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결정을 보통 그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기말 시험 평가 방식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안들하고 그다음에 오피스 아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클래스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보시죠. 예. 이제 제로 프로핏에 대한 가정인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내에는 하나의 거대 기업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프리 엔트리 컨디션이라고 하는데요.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진입 장벽은 엔트리 베리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 진입 조건, free entry condition이라고 경제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free entry condi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나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 지금 우리가 하나의 기업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는 대표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무수히 많은 자바와 같은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하나를 찝어서 자바의 의사결정만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바가 0보다 큰 이윤을 얻고 있다면 그렇다면 누구나 이 커피 시장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커피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쟁을 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프리 엔트리 컨디션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중에 졸업해서 취업을 하실 때 사실 가장 매력적인 잡은 엔트리 베리어가 있는 산업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제 생각엔 가장 좋습니다. 엔트리 베리어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면 대표적으로 공무원이죠. 시험 봐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산업이잖아요. 직군이잖아요. 그런 공무원이라든가 뭔가 제도적 장치로 인해서 누군가 쉽게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주는 그런 산업 혹은 그런 뭐 직업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장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좀 있는데요. 왜 그렇게
그런 산업, 그런 곳을 그렇게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기본적인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곳이 좋은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은 사실 굉장히 컴패러리브 하고요. 굉장히 경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이윤을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이윤을 얻으려면 굉장히 차별화해야 되고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차별화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진입 장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실 때나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특별히 그런 걸 찾을 수 없다면 가능한 엔트리 베리어가 높은 곳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나중에 들어가서 나중에 엔트리 베리어를 이렇게 막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프리 엔트리 컨디션을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균형에서 지금은 누군가 이윤을 얻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누군가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윤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군가 또 시장을 떠나겠죠. 엑시트 할 거예요. 그래서 엔트리 엑시트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결과적으로 균형 상태에서 이윤은 0이 될 거예요. 자, 이윤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이윤을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윤을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기업의 이윤은 마지막 이퀘이션입니다. 여기서 P가 1이라고 가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W 대신 W 스타라고 썼고 L 대신 뭐 L 바 혹은 L 스타, R 대신 R 스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시죠. 프리 엔트리 컨디션이 성립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윤은 0이 될 것이고요. 이윤을 앞서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P를 1이라고 썼을 때 W 스타에 L 바 더하기 R 스타에 K 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파이가 0이 될 테니까 이 식을 이렇게 다시 표현을 했고 균형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수량이 Y스타란 뜻입니다. 그래서 Y스타라고 하는 것은 자바가 자본을 에스프레소 머신을 K바만큼 투입하고 노동을 L바만큼 투입했을 때 생산되는 커피 생산량이에요. 이건 하나의 값입니다. 특정한 값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윤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왼쪽에 Y 스타가 바로 총 수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W 스타 L 바 플러스 R 스타 K 바는 노동 비용 플러스 자본 비용이니까 이걸 우리가 총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균형에서. 그래서 균형에서의 자바 총 수입은 Y 스타, 균형에서의 자바의 총 비용은 W 스타 L 바 플러스 R 스타 K 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걸 우리가 달리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 마지막씩 한번 보시죠. Y스타는 총수입이에요. 자바 입장에서 총수입이지만 이 Y스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순한 거시경제, 경제 전체의 산출량과 같아요. Y스타는 커피만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산출량과 같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건 일종의 GDP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코노미의 GDP입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된 것 가운데 이제 일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일부가 자본을 빌려준 사람한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보시죠. 총 수입이 총 비용과 같다는 것은 결국은 자바는 아무런 이윤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벌어들인 수입 중에서 일부를 노동 비용으로 지불을 하고 자바가 그다음에 나머지 일부를 자본 비용으로 지불을 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경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 경쟁 때문에. 자, 이제 이걸 달리 해석해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Y스타를 총수입이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이건 총생산과 같고 GDP 개념이죠. 총생산과 같고
그 다음에 W 스타 L 바가 노동 비용이지만 이걸 우리가 노동소득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총 보수와 같고요. 그 다음에 R 스타 K 바는 자본 비용이지만 자바 입장에서 경제 전체로 본다면 자본에 대한 총 보수라고 우리가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로 프로핏 컨디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총 수입은 총 비용과 같다라고 하는 식을 총 수입은 총 비용과 같다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도 읽을 수 있냐면 전체 생산된 것 중에 일부는 노동을 제공한 사람들한테 돌아가고 일부는 자본을 제공한 사람한테 돌아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건 마치 꼭 인컴 어프로치와 같죠. GDP에서 인컴 어프로치와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여다 볼 텐데요. 과연 노동에 대한 총 보수인 W 스타 L 바는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전체 생산된 것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 Y 스타죠. Y 스타 가운데 Y 스타 중에서 이제 얼마나 될까? 비중이 죄송합니다. 네, 왜 이러죠? 네, 아직 서툴러서 지난 학기 학생들이 마우스로 제가 이렇게 막 쓰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하나 구입하시라고 그래서 구입했는데 아직도 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Y스타 가운데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전체 생산된 것 중에 일부가 바로 노동에 대한 총 보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Y스타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과연 W 스타 L 바 노동에 대한 총 보수가 전체 생산된 것 중에서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걸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어서 자본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에 대한 총 보수인 R 스타 K 바가 전체 생산된 것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앞서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돌아가 보겠습니다. 각각 다 계산했었어요. MPL, MPK 다 계산했었습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이 바로 이거와 같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이것과 같아요. 균형에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하게 되냐면 다시 보시죠. 10페이지로 가면 균형에서 MPL은 웨이지와 같아지고 MPK는 R과 같아집니다. 균형에서.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보죠. 자, MPL은 뭐와 같았었냐면 MPL은 3분의 2의 A의 K의 3분의 1승 여기선 잘 써지네요. L의 마이너스 3분의 1승과 같았고요. 근데 균형에서 이게 결국은 웨이지와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윤 극대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바가 이윤 극대화를 한다면 이 둘은 같아져야 돼요. 이건 지워버리죠. MPL. 얘가 MPL입니다. 이 둘이 같아져요. 균형에서 K는 K 바와 같고, 그렇죠? L은 L 바와 같습니다. 그 자바가 투입하는 자본 투입량이 K 바고요. 그 다음에 노동 투입량이 L 바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 균형에서 결정되는 웨이지는 W 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균형에서 어떻게 되는가로 다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3분의 2의 A의 K바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L바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W 스타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요. 양변에 다시 L바를 한번 곱해 주세요. 양변에 이렇게 L바를 곱해 줍니다. 자, 왜 곱해 주냐면 이쪽 텀을 노동에 대한 총 보수로 바꿔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총 보수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총 보수 W 스타 곱하기 L 바니까요. 자, 이제 왼쪽만 정리해 보면 자, 뭐와 같냐면 이제 L 바에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있는데 여기에 L을 또 곱했어요. 그러면 이제 L 바에 마이너스 3분의 1승에 다시 L을 곱하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더하기 1승 이렇게 해주면 돼요. L 바에 마이너스 3분의 1승 곱하기 L 바는 L 바에 마이너스 3분의 1승 더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승이 돼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3분의 2에 자, A의 K바 3분의 1, 그 다음에 L바 바로 3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W 스타 L 바가 되고요. 근데 잘 보시면 요 텀은 여기까지 3분의 2 빼고요. 여기까지 이게 바로 뭐냐면 자바가 자본을 K바만큼 투입하고 노동을 L바만큼 투입했을 때 바로 Y스타만큼의 커피를 생산하게 돼요. 이게 바로 Y스타예요. 다 했습니다. 3분의 2에 정리해 볼까요? 3분의 2에 Y스타는 노동에 대한 총 보수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면 생산한 것 중에 과연 얼마만큼이 노동에 대한 총 보수로 돌아가는가 생산한 거에 3분의 2만큼이 노동에 대한 총 보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W 스타의 L 바 나누기 Y 스타가 바로 3분의 2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생산한 것 중에서 3분의 2가 노동에 대한 보수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3분의 1은 어디서 온 거냐면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생산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y는 a의 k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l의 3분의 2승이었었어요. 3분의 2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바로 이 L의 승수에서 온 거죠.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을 계산을 할 때 L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잖아요. 그때 3분의 2가 이 앞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생산함수에서 노동의 쉐어 바로 3분의 2가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가서 정리해 보죠. 자, 기업은 여기 아닙니다. 자, 균형에서 임금과 노동의 한계 생산 같아지고 그 다음에 W는 W 스타, K는 K 바, L은 L 바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리했더니 얻은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총 보수는 생산한 것의 3분의 2예요. 그렇다면 이제 자본에 대한 총 보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제가 한 번 더 해보죠. 자, 마찬가지로 MPK가 자바가 이온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MPK는 바로 이자율과 같아야 되고요. 균형에서 R은 R 스타가 되어야 되고 K는 K 바가 되고 L은 L 바가 된다는 거예요. MPK는 뭐와 같냐면 생산함수를 자본은 K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MPK는 3분의 1에 A의 K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그 다음에 L의 3분의 1승과 같습니다. 3분의 2승이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R인데 균형 상태니까 K 대신 K 바가 되고요. 그 균형에서는 자바가 K라고 하는 어떤 임의의 값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K 바를 투입하잖아요. 균형에서는 어떤 값을 투입합니다. 그 다음에 L은 L 바가 되고 이자율은 시장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R 스타가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마찬가지로 양변에 제가 K 바를 곱해 봅니다. 곱하는 이유는 이쪽이 자본에 대한 총 보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쪽에 K바를 곱해요. 자, 그러면 여기 K바가 하나 있고 여기에 K바에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있으니까 K바에 마이너스 3분의 2승 곱하기 제가 또 뭘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예. K바에 마이너스 3분의 2승 곱하기 K바는 뭐와 같냐면 이제 미수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승수끼리 더하면 됩니다. 곱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2승 플러스 1 여기 이제 1승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K바의 3분의 1승이 돼요. 그래서 이 left hand side는 3분의 1에 A의
K바의 3분의 1승이 되고 그 다음에 L바의 3분의 2승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자본에 대한 총 보수 R 스타 K바가 되고요. 자, 이제 아까 우리 노동에 대한 총 보수 이야기할 때 이쪽 텀이 총 산출량 Y 스타와 같다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얻은 결과는 3분의 1의 Y 스타가 자본에 대한 총 보수와 같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산한 것 중에서 3분의 1은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본에 대한 총 보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얻은 결과는 뭐였었냐면 3분의 2의 Y스타가 바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몫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노동에 대한 총 보수. 생산한 것 중에 3분의 1은 자본으로 돌아가고 자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3분의 2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면 사실 남는 게 없겠죠. 이 둘을 더해 보세요. 3분의 1 Y스타, R스타, K바 더하기 3분의 2 Y스타, W스타, L바를 더해보면 자, 왼쪽끼리 더하면요 3분의 1 Y스타 더하기 3분의 2 Y스타는 그냥 Y스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끼리 더하면 바로 W스타, L바 플러스 R스타, K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바로 제로 프로핏 컨디션 혹은 뭐 프리 엔트리 컨디션 그대로 똑같은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전체 생산된 것 가운데 일부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한테 돌아가고요. 그다음 나머지 일부가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총 생산 Y 스타 바로 노동에 대한 총 보수가 3분의 2의 Y 스타, 자본에 대한 총 보수가 3분의 1 Y 스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들이 가져가는 총 보수 W 스타 L 바라고 하는 것은 전체 커피 생산량의 3분의 2고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빌려준 사람들이 가져가는 총 보수 R 스타의 K 바는 전체 커피 생산량의 3분의 1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3분의 2와 3분의 1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바로 생산함수에서 온 건데 보시죠. 생산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3분의 1승 L에 3분의 2승이라고 썼는데요. 바로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자본에 대한 총보수, 이 쉐어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캐피탈 쉐어라고 부르기도 해요. 3분의 1을 편의상 캐피탈 쉐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L의 승수인 3분의 2가 바로 노동에 대한 총보수가 되고요. 비율이 되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레이버 쉐어라고 해요. 우리가 얻은 사실 결과는 이걸 이제 여러분 경제 수학 같은 과목에서 오일러의 정리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요. 오일러 띠오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생산함수가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형태를 갖는다면 그러면 생산한 것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생산한 것들이 결국은 그 요소 서비스를 제공한 그 생산 요소에 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한테 일부 돌아가고요.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한테 일부 돌아가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딱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일러 띠오럼이고 지금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당 GDP와 1인당 자본 스톡으로 표현하는 내용은 또 우리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설명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쵸. 네. 슬라이드가 2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 클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인당 GDP와 1인당 자본 스탁으로 표현하는 건데 생산함수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스타를 지우지 않았는데요. 스타 여러분 지우세요. 스타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생산함수예요.
보통 제가 스타를 표시를 하면 균형 상태라는 의미를 갖고 어떤 값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K가 어떤 값을 가질 수도 있고 L이 어떤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K와 L에 의해서 이제 Y가 결정이 되겠죠. 그게 생산함수니까요. 이제 거시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한 국가가 하나의 생산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Y를 우리는 GDP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1인당 한국 경제의 GDP가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는가, generate 되는가라고 했을 때 거시경제학자들은 이런 가정을 합니다. GDP가 만들어지는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자. 이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는 한 국가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L은 뭐 예를 들면 한 해면 한 해 혹은 한 분기면 한 분기 동안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 총 근로 시간 혹은 뭐 일한 사람들의 숫자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혹은 population 괜찮습니다. 자, Y는 GDP고요. K는 자본 스탁, L은 전체 근로자 수 혹은 뭐 총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보다 더 정확한 개념이긴 한데요. Total hours worked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한 개념입니다만 여기선 그냥 전체 근로자 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체 인구가 생산활동에 참여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모든 인구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 15세 이상 인구, 그러니까 15세 미만은 당연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서도 안 돼요. 그 일리걸 레이버예요. 그 이제 차일드 레이버이기 때문에 아동은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14세, 15세 미만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요. 그만큼의 인구가 사실은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에서도 100%다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많게는 한 70%, 적게는 한 60%만 실제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근로자 수 L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한 60에서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구와는 다른 개념이죠. 전체 근로자 수는 인구의 대략 뭐 한 60%채 되지 않습니다. 15세 미만 빼고 그 다음에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에서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죠. 그 사람들까지 제외하면 실제로 한 전체 인구의 60%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편의상 우리는 이제 L과 인구를 동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래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생산함수의 L을 그러니까 인구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되게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할 때에는 이런 접근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지만요. 대체로 그렇게 해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나쁘진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양변을 L로 나눠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누지만 이걸 이제 population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양변을 L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어떤 트릭을 썼냐면 자, L은 뭐와 같냐면 L의 알파승 곱하기 L의 1 마이너스 알파승과 같아요. 여기에서 한번 그림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죠. 자, L이라고 하는 것은 L의 2분의 1승 곱하기 L의 2분의 1승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L이라고 하는 것은 L의 2분의 1승 곱하기 L의 2분의 1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쓴 거냐면 L의 알파승 곱하기 L의 1 마이너스 알파승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당연히 L이 되겠죠. 생산함수는 Y의 A의 K의 알파승과 L의 1 마이너스 알파승으로 되어 있는데 양변을 L로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L로 나눠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등호는 여전히 성립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L 대신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L 대신에 K의 알파승, L의 1 마이너스 알파승을 L의 알파승, L의 1 마이너스 알파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똑같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분자에도 L의 1-알파승이 있고 분모에도 L의 1-알파승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울 수 있겠죠. 이걸 하려고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L을 L의 알파승과 L의 1-알파승으로 이제 두 값의 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K도 알파승이고 L도 알파승이에요. 그러면 알파승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K의 알파승 나누기 L의 알파승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K 나누기 L의 알파승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A는 이렇게 A 곱하기 이제 K 나누기 L의 알파승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제 변수를 바꾸는 거예요. Y는 GDP인데 이걸 population으로 나눴으니까 사실상 GDP 나누기 인구는 1인당 GDP가 되겠죠. 그래서 1인당 GDP를 우리가 per capita GD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뭐 GDP per capita GDP고요. 사실상 더 정확한 표현은 근로자 1인당 GDP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 근로자 수와 인구가 같다. 모든 사람이 일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K는 사실 그 경제가 하나의 경제가 생산 활동에 투입하는 모든 자본을 가리켜요. 그래서 K는 우리가 자본 스탁이라고 부릅니다. 자본 스탁이에요. 캐피탈 스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에스프레소 머신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건물, 빌딩, 그다음에 뭐 주택부터 시작해서 공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다양한 이퀴먼트, 컴퓨터 뭐 이런 거 다 생산 라인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자본 스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K 나누기 L은 인구를 자본 스탁을 인구로 나눴으니까요. 이걸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K 나누기 L이 바로 1인당 자본 스탁입니다. 혹은 per capita capita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잘리네요. per capita capital 1인당 자본 스탁입니다. 자, 이제 제가 변수를 바꿔서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large Y는 GDP고요. GDP를 의미하는 것이고 small Y가 1인당 GDP다. 그래서 Y 나누기 L을 제가 small Y라고 표현하고 K 나누기 L을 제가 small K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서요. 슬라이드로 1인당 GDP small y로 쓰고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을 small k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1인당 GDP는 A 곱하기 1인당 자본 스탁의 알파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알파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따라가 보시면 바로 생산함수의 캐피탈 쉐어 이 알파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알파 값을 3분의 1로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생산된 것 중에 대략 33%가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그 몫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3분의 2, 66% 정도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그 몫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또 다른 형태의 생산함수는 바로 small y는 총 요소 생산성 A 곱하기 1인당 자본 스탁의 알파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함수는 바로 여기에서 온 것이죠. K의 알파승, L의 1-알파승에서 왔고 자 이것을 양변을 L로 나누고 small y가 대문자 y 나누기 l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small k가 바로 large k를 l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1인당 GDP small y, 1인당 자본 스탁 small k.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생산함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다 갖고 계시고요. 우리의 질문은 왜 어떤 나라는 1인당 GDP가 높고 small y가 높고 왜 어떤 나라는 small y가 작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몰 y가 큰 이유는 a가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총 요소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1인당 자본 스탁이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생산 활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커피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둘 다 가능할 것입니다. 생산성이 높고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스몰 k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라지 K에 관심을 갖지 않고 스몰 K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차이나 혹은 인디아 이런 국가들 생각해 보세요. 차이나의 경제 규모가 사실 US 이카노미랑 맞먹잖아요. 거의 규모가 비슷해요. 차이나의 규모와 US의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1인당 GDP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죠. 인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차이나 US의 자본 스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인구로 나누어서 L로 나누어서 1인당 GDP가 얼마만큼이고 1인당 자본 스탁이 얼마만큼인가가 사실 우리의 관심사인 것이죠. 자, 이제 알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시간을 많이 초과해서 알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이제 마치고 알파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